제가 탑스핀을 섰을 때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설명 지금 잘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이걸 못해요. 자, 이강인 선수가 리그 데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합니다. 기가 막히게 골 넣고 또 세레머니도 좋고 음바페도 지금 딱 보니까 이거 딱 하는 거 둘이 난리 났어. 자리 잡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지난 챔스에서 득점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경기에서 음바페한테 주는 어시스트 이런 했죠. 거 봤을 때 팀 내에서 완벽하게 선수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선수한테 인정받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음바페한테만 받으면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 음바페한테만 받으면 돼요. 음바페가 잘하는 선수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엄청나게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건 다 아니까.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강인 선수가 뭔가 이제 왼쪽 측면에서 음바페가 빠져나갈 때 줄 수 없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또 줄 수도 있지만 상대 수비수가 음바페에게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타이밍이 안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이강인이 딴 쪽을 선택을 했거든. 그때마다 이강인이 음바페에게 미안하다. 지금 뭐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네.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제스처를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강인이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하고. 네. 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음바페가 다 이렇게 딱딱딱 좋아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볼을 잘 차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그 득점하고 난 다음에 이강인 선수 SNS에 딱 그거 올리니까 바로 밑에다가 이거를 뭐라고 읽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억하는 바로 몽카스 이렇게 GARS인데 알 발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네. 그게 그거래. 그냥 dude. 영어로 치면 야 씨빠 브라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브라더 잘했다. 네. 이런 느낌. 이미 네. 라인이 형성이 됐다. 이거는 이제 탄탄대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좀 약간 보면 이전에 네이마르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가 좀 친해지고 싶고 약간 이렇게 장난치고 싶고 데려다니고 싶은 동생인가 봐. 그렇지. 뭐 스타일이. 네이마르가 떠났지만 그렇지. 그 전에 잠깐이라도 파리 생제르맹에 있었을 때도 네이마르와 함께 뭐 그럼요. 장난치거나 얘기하는 모습도 봤을 때도 참 적응을 잘하는구나 그래.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득점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그죠.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스가 들어왔을 때 보통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볼만 집중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볼을 잘 터치를 해서 아니면 논스톱을 때리든지 한번 잡든지 그 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이강인 선수는 트래핑도 결과적으로 좋았지만 오늘 오기 전에 자기한테 올 것 같으니까 뒤를 봐요. 이렇게 봐. 체크. 근데 그게 참 보면은 이강인 선수만 보면 참 여유 있게 뒤를 보는 것 같지만 보통의 선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잘 안 보죠. 못 보죠. 왜냐면 앞에 있는 볼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뒤를 봅니다. 체크해서. 봤는데 없네? 그럼 뭐가 자연적으로 좋아지냐? 없으니까 뒤를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내 앞에 있는 볼만 온전히 신경 쓰면서 더욱더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터치를 할 수 있다. 그걸 가져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슈팅으로 이어졌는데 좌상단에 빡 꽂히는. 야, 코스 보셨습니까? 이거는 못 막죠. 절대 못 막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의 선수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통의 선수라고 해서 다른 선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슈팅을 때릴 때 감아 때리는 슈팅을 하거든요. 그 즉 뭐냐면 볼이 지금 보세요. 이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왼발로 안 막히기 위한 코스로 찬다. 그렇죠. 여기서 왼발로 때렸을 때는 이렇게 회전이 걸리겠죠. 예. 이렇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 이렇게 골키퍼가 가지. 다이빙을 한다고 했을 때 피해가잖아. 골키퍼의 손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휘어갈 수 있는 네. 이렇게 휘어갈 수 있는 슈팅을 하든지 아니면 상단을 노리면 불안하잖아요. 네. 날릴까 봐. 그러면 깔아찬 슈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깔아찬 슈팅을 해요. 네. 중요한 게 뭐냐? 그 앞에 수비수가 태클을 하고 있었어요. 즉 슛 블락을 하려고 발을 뻗는 상황, 몸을 날리는 상황이었다. 그럼 걸릴 수도 있잖아. 걸릴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강인 선수는 거기서 인사이드를 밀어 때리면서 탑스핀을 겁니다. 그리고 좌상단에 꽂히잖아. 네. 그래서 공이 상승하면서 바로 꽂히는 거.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임팩트가 중요한데 만약에 탑스핀을 걸려고 하다가 이제 탑스핀을 걸려면 약간 공의 밑둥을 차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이 완전 떠버리니까. 그럼 이렇게 탕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밑둥보다는 위에를 차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를 차다 보면 딱 두 가지 경우에 미스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밑둥을 차게 되면 방금 말한 것처럼 공이 뛸 수가 있었고
그래서 탑스피드를 걸려놓으면 윗동을 차면 공이 안 뜨고 그냥 공이 씹혀가지고 이렇게 땅에 그냥 막 투둑투둑투둑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정확하게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대단히 정확한 임팩트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그 상황에서 상단을 노린다? 이건 이강인 선수 특유의 왼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킥 기술이 좋으니까. 제가 탑스핀을 섰을 때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설명 지금 잘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이걸 못해요. 아.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중간도 아니야. 약간 중간 밑이야. 약간 밑? 위면 공이 절대 안 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이 정도를 이 차면서 정도야? 이렇게 차야 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되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쭉 밀어야 이게 발이 쭉 이렇게 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탑스핀으로 데드볼 상황에서 이렇게. 프리킥 상황에서 프리킥을 차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 옛날에 루이스가 잘했어요 그거. 루이스? 다비드 루이스. 다비드 루이스. 다비드 루이스가 그걸 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약간 밑둥을 밀어서 이렇게. 아예 밑둥까지도 아니야. 근데 아예 밑둥을 차게 되면 공이 이렇게 완전 되고. 떠버리고 위 차버리면 공이 씹히고. 완전 깎이면서 씹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밑에쯤에서 밀어서 쭉 스핀을 줘야 이런 된다. 세팅을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완전히 막을 수가 없지 그거는. 볼의 스피드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원이 형은 그 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는 점. 아니 하면 해요. 몇 번 시도하면 얻어 걸치겠지. 함해?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인데 이강인 선수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진짜 너무 가볍게 하니까. 너무 가볍게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면 저 정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 만큼 가볍게 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정확하고 강한 슈팅을 때릴 수 있는데 야 아무나 할 수 없죠. 근데 약간 그럴 때 그거를 그냥 육감적으로 바로 차는 거야? 아니면 골키퍼가 있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생각하고 딱 하는 거야. 그냥 바로 나가는 거죠. 진짜 바로 가는 거죠. 그냥 바로 가는 거죠. 바로 잡자마자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돼.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이 완벽하지 못하면은 그럼 잘 안 되지. 안정적인 선택을 하겠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안정적인 선택 깔아차는 거. 아니면 감아 때려가지고 이제 이게 좀 피해가는 거. 골키퍼를 피해가는 거. 그러면은 이제 볼의 스피드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잘 못 감기면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날라버리지. 제일 안정적인 선택이 그냥 깔아차는 건데 인사이드 페달시 그냥 깔아차는 건데 근데 그러면 수비한테 수비한테 맡길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킥에 대한 선택이 대단했다. 네, 대단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이 61분에 조금 일찍 교체가 됐어요. 되게 일찍 교체된 겁니다. 물론 이제 스코어에 여유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일찍 교체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에서 제가 누구랑 중계했지? 파리 생제르맹 경기? 브레스트전은? 수빈이랑 했는데 제가 그때 되게 좀 토로했습니다. 울분을. 그 경기가 좀 답답했었거든요. 원래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섰다가 왼쪽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아니 여기서 미드필더들이 2명 있고 이강인이 여기 있고 음바페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볼이라고 쳤을 때 이게 볼을 가지면 이게 주기가 애매해요. 이게 일자선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는 공간은 아예 없고 브레스트가 여기를 공략을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더욱더 좀 고전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고 빌드업도 안 되고 그래서 왜 오른쪽에 잘 뛰고 있는 이강인을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게 답답하게 만드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에서 이 자리에 섰는데 결국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바입니다. 덴벨레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덴벨레의 이름값이라는 게 있고 프랑스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에리케 감독은 음바페 그러니까 음바페의 좌측에서 활동하는 음바페 오른쪽에서 활동하는 덴벨레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강인 자리가 어디에 되냐? 결국 이렇게 왼쪽 측면으로 와야 되는데 이 측면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 에리케 감독이 약간의 동선을 수정하는 게 전 느껴졌습니다. 뭐가 느껴졌냐면 아까 이렇게 됐다고 했었죠? 이런 느낌이었다고 했잖아. 이 라인에서. 그럼 여기 이강인 선수한테 주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수비들이 이렇게 막아놓고 있으면 이 거리가 짧아가지고 주는 순간 바로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음바페에 주기에도 거리가 애매하고 걸리고. 되게 애매한 동선이었단 그 위치였단 말이야. 근데 공격할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음바페 여기 있고 이강인은 아예 벌립니다. 완전 와이드하게. 네, 완전 벌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큰 삼각형이 트라이앵글이 나온다.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으면 여기서 음바페한테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이강인이 다시 가운데에 줄 수도 있고 본인이 볼을 가지고 돌파를 하든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놨다. 이거는 지난 경기에서 볼 수 없는 위치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왜 61번에 뺐을까? 그러니까 빌드업을 했을 때 움직임 먼저 보여드릴게요. 빌드업 할 때 이강인 벌려주고 하키미가 오른쪽 가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약간 3백 형태가 되고 네, 미드필더 있고 이렇게 이강인이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왼쪽 진영에서 이강인 선수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수비 시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백포 라인을 구성을 하고 우가르테와 자이레 에메리가 내려오고 이강인이 같이 내려옵니다. 예. 이런 형태 4-3-4 형태가 돼요. 이렇게 4-3-4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서 수비를 하거든요. 즉 왜 60을 뺐느냐? 올라갔다 벌렸다가 여기서만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다시 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이강인이 쉴 시간이 없어요. 전력 질주를 한다? 계속 스프린트를 한다? 그럼 체력적인 고갈이 되겠지만 선수들이 체력적인 고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쉴 타이밍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원래 쉬는 타이밍을 좀 가져가야 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이 오른쪽에 돈다? 그럼 여기 있는 선수는 슬슬 내려와가지고 맞아. 여기 있으면 돼. 네. 되게 급한 상황이 아니야.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 내려와서 중앙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성실하게 내려와서 있다가 여기서 빌드업 할 때는 다시 벌렸다가 그치. 그럼 시종일관 계속 뛰어다니기 때문에 호흡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체력적인 고갈이 빨리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빡빡한 경기고 이강인 선수의 공격 포인트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거의 오랜 시간 동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여유가 있는 경기다. 좀 쉬게 해주는 게. 그러면은 아마 에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빨리 패는 판단을 나중에도 다음 경기에도 앞으로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생각해보면 또 다음 주면 또 챔스 주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마 체력 안배를 그렇죠. 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강인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를 많이 보고 싶은데 이강인 선수 빨리 빼면 61분 빨리 뺀 거거든. 빨리 뺀 거지. 그럼 좀 아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시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다. 이거는 경기 뛰었을 때 두 가지 포지션을 뛰는 선수들에게는 필연적인 거예요. 보세요. 아스날의 그 진첸코가 빨리 빠지고요. 아놀드의 오른쪽 풀백도 빨리 빠집니다. 교체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 빨리 빠진다기보다 교체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진첸코도 측면에 있다가 중앙에서 옮겨가지고 뛰고 아놀드도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옮겨가지고 뛰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사실상 반 이상을 더 체력을 빨리 쓴다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빨리 교체되는 이유는 여기에 기인한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음바페의 동선과 이강인의 위치를 이제 조정해 줌으로써 이 왼쪽 측면이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날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엔리케가 이 활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엔리케가 제가 봤을 때 이강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는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봤을 때도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스페인에서부터 보고 알았고 뭐 루이스 캄포스가 영입한 선수긴 하지만 젊고 수비 공격에서 많은 자질을 가지고 있고 압박받을 때 공 안 잃고 의욕적이고 헌신적이고 좋은 결정을 내릴 줄 안다. 네. 그게 지금 이강인 선수가 활용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공격적인 재능? 이렇게 한 다음에 인터뷰 봤을 때 사실 골까지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칭찬을 다 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족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 공격적인 재능. 네. 그다음에 수비적인 재능. 오케이 되고. 압박을 여기서 볼 받았을 때 압박 받았을 때 빠져나오고 패스해주고. 그리고 의욕적이 헌신적이면 골 넣고.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한 거죠. 네. 거의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그래서 이제 덴벨레와 이제 음바페 그리고 저는 가장 큰 경쟁자를 사실 덴벨레라고 봤거든요. 근데 덴벨레를 쉽게 이길 수는 없어요. 음바페와 덴벨레와 이강인이 뛰었을 때 그게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그게 잘 됐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위치는 이제는 왼쪽 측면 미드필더 내지는 수비 시에는 왼쪽 메잘라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꽤 출전 시간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왜냐면 음바페와 호흡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못 빼죠. 못 빼죠. 음바페가 이렇게 못 빼죠. 해주는데 음바페가 밟아줬잖아. 음바페가 흘려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골 넣은 거 아니야? 둘이 이제 맞았어. 그렇습니다. 네. 음바페와 맞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엔리케가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끝난 거야.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경기였었고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 활약이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가 뛰었을 때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잖아. 그냥 음바페 개인 능력으로 골 넣어
뭐 덴벨레 개인 능력으로 골 넣어. 아, 그 그래서 경기만 답답하잖아. 1대0, 뭐 3대2, 막 억지로 이겨. 이런 거보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강인 선수가 뛰었을 때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시즌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는 확실한 주전으로 여기서 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리그안 공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강인 was everywhere. 이강인 어디에나 있었다. 아 그러니까 61번에 뺄 네. 수밖에 없어. 어디에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챔피언스리그 병행하고 이러려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관리해줘야지. 자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시즌을 보고 관리를 할 거예요. 정말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득점을 하면서 득점에 성공을 환상적인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좋은 기술을 보여주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득점 장면도 매우 반갑긴 합니다만은 이강인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 뭔가 정돈된 느낌이 저는 더 반가웠어요. 그래. 사실 이강인 선수는 또 공격수라기보다는 또 중요한 위치의 네.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동선이 정리가 돼야 앞으로 이강인 선수를 꾸준히 좋은 모습으로 계속 볼 수 있죠. 전술적인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게 더 기분 좋을 정도로 이강인 선수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었고 팀적으로도 인정받는 경기가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인 파이팅. 좋습니다. 음바페 최고야.